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연장된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이에 반발하며 야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조되는 위협 속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한 핵 우산 운용 훈련도 해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훔친 뒤 난폭 운전으로 차에 매달린 가게 주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스 USA 선발대회 주최 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제빵 공장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남성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 갇혀 동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 사저 인근에 경찰 기동대 2개 부대가 대기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사저가 있는 서초 지역에서 경찰이 대응한 집회나 시위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장이 결정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야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9시 35분부터 49분쯤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90km, 고도 130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이어 어젯밤 11시 반부터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합동참모본부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포병 사격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는 북한 군부 핵심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담화가 나온 직후 이뤄졌습니다. 박정천은 어젯밤 8시 40분쯤 담화를 내고 비질런트 스톰 연장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가 상황을 통제 불능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760km, 정점 고도 1920km, 속도는 마하 15배로 고각 대신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ICBM 기준인 55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은 2단 추진체까지 단분리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정상 비행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추정했는데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 시도는 5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우리 군은 당초 오늘까지 예정됐던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보다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줄 필요성에 한미가 공감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이른바 핵 우산 운용 훈련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회담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즉 확장 억제 강화에 집중됐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먼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등 이른바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전략 자산이 새로 배치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 new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a permanent basis, but you'll see assets moving in and out on a routine basis. 올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해온 만큼 사실상 상시 배치에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이른바 핵우산 훈련을 해마다 실시하기로 하고 내년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를 신설하고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실행력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의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타격을 주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의 핵 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도 책정됐습니다.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수배자는 싱가포르 국적자의 곽기성 씨로 알려졌습니다. 곽 씨는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의 이사로 몸담으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북한에 석유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 소유의 유조선과 파나마 위장회사를 통해 북한의 선박 운송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4월 대북 제재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곽기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재무부는 지난 7월 곽 씨의 회사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곽 씨에게는 최대 500만 달러, 원화로 71억 원의 현상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차에 매달린 사람을 난폭운전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 이어 차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더니 후드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떨어집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크게 다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리커스토어 주인이었습니다. 리커스토어에 들어온 한 남성이 물건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리자 쫓아나가 떠나는 차를 막아 세우려다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경찰은 은색 세단과 함께 용의자 수배에 나섰고 2주 뒤에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지난 목요일 배심원단은 올해 35살의 자말 다비에게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는 대신 2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다급한 경찰의 외침에 이어 총성도 들립니다. 경관들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 그대로 인도를 타고 넘어가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망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었는데 한 대의 차량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난폭 운전을 벌인 것입니다.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고 범퍼가 크게 파손된 차를 몰고 주택가를 무섭게 달리던 용의 차량은 한 아파트에 멈춰섭니다. 경찰은 결국 아파트 복도 막다른 곳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갱단원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는데 차 안에는 다량의 헤로인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35살의 마이리스 호지는 경찰을 상대로 한 1급 살상무기 공격과 난폭운전, 마약 혐의로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대학생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종 표적 수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차 18명의 흑인 대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경찰에 의해 멈춰 섰습니다. 경관이 버스 안의 학생들을 확인하더니 버스의 짐칸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K9 경찰견을 데리고 나와 학생들의 짐가방을 하나하나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약이 있을지 모른다고 짐작한 겁니다. 해당 대학 측은 경찰이 흑인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인종 프로파일링, 이른바 표적 수사를 했다며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들도 법무부에 서한을 발송해 해당 경찰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월요일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표적 수사의 의도는 없었고 정당한 경찰의 공무집행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미스 USA 선발대회 주최 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구 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인대회 참가 요구는 미국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을 이유로 대회 참가자 범위를 확대하면 헌법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성전환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그린이 지난해 미스 USA 참가 불가 통보를 받으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그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미인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린은 앞서 제기된 포틀랜드 연방법원에서 패소했고 샌프란시스코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인대회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이상적 여성상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인식된 만큼 주최 측이 성전환자의 참가를 거부한 것은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브루클린 제빵 공장에서 한 남성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새벽 근무를 하다 냉동고에 갇혀 동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경 출근한 근로자들이 냉동실을 열자 동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33세 남성이 새벽 3시경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갇혀 동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제빵 공장으로 뉴욕의 시그니처 쿠키 중 하나인 흑백 쿠키를 1억 개 이상 생산해낸 베이커리 제조시설입니다. 회사 매니저인 데이비드 그린버거는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모든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과 직원들에게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에게는 특별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으며 약 5시간 동안 냉동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버스 운행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버스 운행이 멈추며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중단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소속 정비공들의 파업에 따른 것입니다. 150여 명의 노조원들이 건강보험과 급여 문제 등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2주 전부터 예고됐습니다. 향후 노사 간 합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한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차와 함께 대중교통의 한 축인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또다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적 당첨금이 15억 달러까지 올라 복권 역사상 3번째 높은 금액이 됐습니다. 다음 추첨은 오는 토요일 이루어지는데 1등에 홀로 당첨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억 달러, 원화로 2조 원이 넘습니다. 3개월째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올라간 겁니다. 당첨자가 연금 방식이 아닌 일시불 수령 혜택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억 4,590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모든 세금을 제해도 5억 달러 가까이 손해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누적 금액이 15억 8,600만 달러에 달했던 2016년 1월 23일 추첨된 파워볼 복권이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복권 추첨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광절약 시간제, 이른바 썸머타임이 오는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앞당겨지는데 한국과의 시차는 태평양 표준시 기준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시간 변동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의 항공편 일정도 변경되기 때문에 변화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나서야 합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인데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3월 썸머타임을 계속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되면 내년 11월에는 썸머타임이 되돌아오지 않고 유지되게 됩니다. 썸머타임이 종료되는 날은 음주운전 관련 사고도 늘어납니다. 새벽 2시까지 영업 가능한 술집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기 때문에 치안당국은 평소보다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사저 인근에 경찰 기동대 2개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저가 있는 서초 지역에서 경찰이 대응했던 집회나 시위가 없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작년 헬로윈 때 이태원에는 경찰 기동대 3개 부대가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참사 당일 경찰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전체 81개 부대 중 14개 기동대가 광화문과 용산, 여의도와 서초 등 거점 4곳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의 경우 참사 당일 아침 8시부터 2개 기동대가 교대로 근무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해 서울뿐 아니라 경기경찰청의 지원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사절의 경호원은 대통령 경호처 인력 외에 집회 등에 대비한 기동대가 종일 배치됐던 겁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경찰이 기동대 투입을 계획한 서울 집회 21건 가운데 서초의 집회 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곳곳의 시위 때문에 이태원에 배치할 병력이 부족했다는 이상민 장관 설명과 달리 투입 가능한 인원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대통령 사저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신고된 집회가 있어야지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경찰관은 참사 나흘 전 이태원 파출소가 상부의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급 부서인 경찰서에다가 하겠죠. 답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선 서해 기동대 투입 요청을 서울청이 묵살했다는 주장인데 경찰청은 기동대 투입을 공식 요청받은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한 청소년 비영리 단체가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에 나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드림트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대로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실제 사람의 흉부를 압박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주는 장비가 동원됩니다. 때문에 위급 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드림트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연방이민법원 최초로 한인 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16개 연방이민법원의 신임 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연방이민법원에는 한인 최초로 김광수 판사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판사는 지난 1983년 미국으로 이민와 에모리 대학에서 물리와 철학으로 학사를 받고 브루클린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김광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11년 연속 뉴욕 메트로 최우수 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에 135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백악관은 물가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13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자금은 저소득층의 전기와 가스요금 미납분을 납입하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가구 6곳 중 1곳은 제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가구당 평균 난방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28%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방정부 지원으로 수백만 가구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0대라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할머니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패션 감각과 운동신경이 압권입니다. KBTV 박진호 기자입니다. 흰머리에 구부정한 자세로 걸음 보조기를 잡고 서 있는 한 할머니가 72세라고 꼭 다 이래야만 하는가라고 말한 뒤 파격 변신을 보여줍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들이 즐겨 입는 옷을 차례로 입으며 자신 있는 표정과 제스처를 취합니다.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입니다. 조지아주에 사는 72세 게이코 게스트는 틱톡에 약 4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70대 댄서라고 소개하고 수준 높은 실력의 체조 묘기와 풍차 돌리기, 발레, 아찔한 상공에서 퍼포먼스 등 70대라는 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영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구나무와 180도 다리 찢기는 기본이고 영상의 몇몇 동작들은 그녀보다 40-50년은 어린 젊은이들도 엄두를 못 낼 수준입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댄스 챌린지 열풍을 입었던 제시의 주민 주말 릴스도 업로드하는 등 유행에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케이코는 자신이 매일 2-3시간씩 수십 년간 체조, 춤, 발레,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해왔다고 밝힌 케이코는 허영심을 충족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긴 했지만 인스턴트 음식을 제외한 건강한 식재료로 구성된 식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코의 다음 목표는 10년 후에도 100텀플링이 가능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